두 번째 시간은 초등학교 DNA 기반 EPBL 수업 사례 마션 지구귀환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김누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The second speech lecture, the title Martian Earth Return Project, will be presented by Ms. Kim Nuri. Ms. Kim Nuri, the floor is your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개포초등학교 교사 김누리입니다. 저는 DNA 기반 EPBL 창의 교육을 위해서 영화 마션 속의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무비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마션 지구귀환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하나의 영화 속 상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My team must have thought I was dead. NASA thought I was dead. Commander, you have to go now. But I'm alive. Surprise. It's gonna be 4 years until another mission can reach me. And I'm gonna have designed to last 31 days. If the oxygenator breaks, I'll suffocate. If the hab breaches, I'm gonna implode. And if none of that happens, I gotta grow food on a planet where nothing grows. He's going to starve to death long before we can help. In your face, Neil Armstrong. I know how to save Mark Watney. I'm not risking more lives. This isn't a normal mission. If anything goes wrong, we die.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I'm not gonna die. 마션 10월 3D 대개봉. 네, 문제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미래, 꿈을 이룬 당신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나사 RS-3 탐사대로 선발되었다. 화성에 무사히 도착하여 탐사한 도중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에 휩쓸린 당신과 친구들. 극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탐사대는 당신이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떠나버렸고, 이에 구출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당신은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네, 학생들은 영화 마션 속 주인공 마크 와트니와 함께 화성에서 생존한 우주탐사대원으로서 구출 전까지 생존해야 합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무비 엔지니어링을 통해 영화 속의 문제를 찾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해결한 후 이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총 6차시의 과정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해결력을 기르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이제 본 프로그램을 3가지 단계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개발 과정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저는 2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첫 번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은 수업일까요? 디지털 조선에서는 2017년에 전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것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1위는 일자리 감소, 2위는 인간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 속에서 미래다움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고민 끝에 저는 인간 중심 인공지능 교육을 그 해답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마치 초기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점차 사회 속성이 그 기술을 결정하고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방향의 중심에는 당연히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육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윤리교육과 인공지능과 협업의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사실 해당 분야의 주제는 학생들에게 많이 어렵고 얼핏 실생활과는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 속 상황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몰입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해당 교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켰음이 밝혀진 바가 있죠. 이에 저는 영화 속에서 문제를 찾고 공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무비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고안해서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네, 영화는 교육 프로그램 전체에 스토리를 부여하고 몰입과 동기를 유발합니다. 적용 학생들은 사전 영상 시청이 익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이 과제를 해오는 높은 수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 기간 내내에도 높은 참여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저만의 철학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개발했습니다. 먼저 교과서 개념과 교육과적 분석을 통해서 과학과 실과를 중심 교과로 삼고 해당 교과의 우주와 기술의 세계 영역 속 핵심 개념을 통해 학제 간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교과인 과학과 실과로부터 우주와 진로를 그리고 부수적인 교과로 삼은 국어와 도덕으로부터는 기자회견과 공공선이라는 소재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환경 및 학습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2021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크롬북이나 태블릿 사용에 익숙한 편이었고요. 2022 인공지능 선도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이미 그 1학기에 엔트리어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달 이미지 분류하기, 햄스터 조작 교육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기초 교육이 20차시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초급에서 중급 이상의 수준의 레벨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교육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두 가지 역할을 갖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탐사대원으로서 생존하고 기원하는 공통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서 본인의 진로를 고려한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는 각자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분야에 꿈을 이룬 전문가로서 탐사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미션을 해결할 때 본인의 직업 의식을 발휘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본인과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더 나아가서 변화되는 미래에 이 해당 직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과 미래에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제 문제는 햄스터라는 로봇을 이용한 화성 자율주행 로봇 개발과 엔트리를 활용한 테라포밍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학생들에게 사후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업 이후 시간에도 수정을 이제 계속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수업 외 시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이와 연관된 현장 체험 학습과 자율주행 대회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적용 전에 디딤 자료로 영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온라인 코딩 파티 사이트를 안내하고 학생들 간에 이제 배틀을 붙여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게임처럼. 또 관련 도서를 과학실에 전시해 둠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해당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사전학습에서 아까 말씀드린 디딤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1차 시에서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화성 탐사대를 조직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은 활동 2입니다. 각 모둠에서 모둠원들의 직업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미래 직업 카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단계별로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서 미래 전망을 예측하도록 하고 또 나의 직업이 화성 탐사대원으로서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보도록 했어요. 사실 이제 수업하기 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제가 꿈이 작곡가인데 작곡가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예술 계통에도 들어왔다는데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A와 협력하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젝트 내 학생의 역할과 활동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차시는 영화 속 패스파인더의 명령 딜레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자율주행 탐사 로봇을 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마크 와트니가 패스파인더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약 20분이라는 이제 딜레이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 탐사 로봇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합니다. 먼저 활동 1에서는 굉장히 쉬운 비디오 감지 블록을 활용해서 키보드로 조작해보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활동 2에서는 카메라로 주행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드디어 자율주행을 체험해봅니다. 이때 처음 활동 1과 2에서는 선생님이 프로그램 짜는 것을 시연을 하고 학생들이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면 활동 3에서는 모든 별로 코드를 수정해서 자율주행 미션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자율주행 미션은 속도를 조절하기, 장애물 피하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신경 쓴 부분은 활동 1에서 인간 조정의 장단점을 느끼고 AI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장점만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활동 3에서 자율주행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서 AI 윤리의 책임성 토론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학생들에게 트롤리 딜레마 사이트를 체험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4, 5차 시에서는 모든 별로 각자 영화 속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학생들은 감자 키우기를 위한 자동 물주기 같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때 결과물은 이제 인간 중심 인공지능, 즉 윤리랑 진로를 고려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한기원과 개그 AI 같은 개그맨이 꾸민 친구들은 우주에 있으면 우주 대원들이 심심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개그 AI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서 형식과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시면 엔트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송메이커나 다양한 웹을 활용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입어요. 네, 디자이너가 꾸민 친구의 우주복 착용 확인 시스템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희망하는 학생의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트리 스마트홈입니다. 사용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종작했어. 제품 정보. 혜택 강화 자동차 관련. 자동차 관련 성공 태풍의 힘을 측정합니다. 그래도 두 친구 모두 이제 비디오를 활용했는데 본인의 진로를 활용해가지고 시나리오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발표했던 동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오늘의 환자 상태는 어떠하니? 어서 오세요. 저는 로복입니다. 얼굴
후 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을 체크하겠습니다. 분석 중 매우 건강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와.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의사가 꾸민 친구가 있어서 또 질병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차시는 지구로 귀환한 화성 생존자가 돼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별 문제 해결 방법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의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모든 별 역할 배분을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이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학생들의 활동 소감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에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본인들의 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인공지능과 협업을 통한 의지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소감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먼저 김서윤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었는데 대학생이 되면 이제 선생님이란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인공지능 수업을 듣고 나서 초등 인공지능 교육 AI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박채윤 학생이라든지 신유빈 학생들도 본인의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게 되면 본인의 꿈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 결과물은 패들릿에 이렇게 업로드를 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학생들이 만든 작품과 활동 소감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제 프로그램 적용 결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해당 문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래프상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상관관계 분석을 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 후에 후속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활동을 모두 하기에는 차시가 배정된 게 적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집에서 개별적으로 또 모든 별로 활동을 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첫 번째가 자율주행 대회이고 아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의 기록 영상입니다. 네, 이 맵은 사전에 공개를 했고 과학실에 비치해 둠으로써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본인들이 만든 코드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 실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학교 근처에 있는 미래교육센터로 가서 체험학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체험학습이 일회성으로 이제 체험이 끝난다는 점에서 아쉬운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것이 단순한 체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학습과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바로 어제 누리호가 진짜 위성을 싣고 우주로 발사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첫 번째 발사가 성공하진 않았었죠.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닌 테스트일 뿐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학생들과 그 어떠한 것도 실패라고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저 수많은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학생들이랑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수업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안 되면 뭐 어때? 누군가 내 코드를 이어서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안 되면 프로그래밍이 아닌 그냥 인공지능 웹을 써서 비슷하게 만들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과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았던 수업이 되었습니다. 네,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수업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